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이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네, 워런 버핏.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죠. 여기에 투자를 참고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고 하죠. 네, 토요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일요일인 거고요. 네, 주말 사이에 이런 소식이 있었고,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엔비디아 보고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참고 지표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뭐 워런 버핏 또는 엔비디아, 와, 두 가지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렇다 보니까 오늘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팔았다는데, 현금 비중, 그죠? 여기서 늘려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다 팔아야 되냐? 그쵸? 그럼 뭐 솟아날 구멍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네, 없으면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전지대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토요일날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요일날 이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그동안 애플의 비중이 제일 많았는데 뭐 절반 정도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애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버크셔의 의도는 일단은 뭐 올랐으니까 팔고 내리면 다시 사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경기 침체를 내다봤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뭐 기술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수급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죠.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저금리의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청산, 이런 것이랑 거의 뭐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제가 주말에 마케팅 사이트에서 이제 그거 보여드렸어. 절묘하게 잘 들어맞았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가장 많은 애플마저도 지분을 좀 매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사실 현재 시각 미국 애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하죠. 많이 올랐나 그죠?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 네. 애플마저 일단은 매각했다라는 소식은 어쨌든 투심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워런 버핏,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거는 엔비디아 블랙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너무 급등할 때 특히 블랙웰 이게 차세대죠. 근데 차세대도 아직 생산을 하지 않았는데 출시하지 않았는데 차차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장은 더 환호했습니다. 뭔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다 말씀드렸고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래서 뭐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었는데 아니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뭐 엔비디아도 이렇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이제 악재가 한번 터지니까 계속 터지죠. 또 그렇고 거기에다가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믿을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좀 심하게 좀 그런 흐름인데 좀 말씀드린 대로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근데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요 자체가 이게 숫자가 너무 작게 나오니까 웬만하게 비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 이 노동부가
통계를 내는데 여기가 진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여기가 정말 어쩔 때 너무 많고 어쩔 때 너무 적고 너무 불규칙합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 완전히 좀 박살내는 좀 분위기로 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더 중요시 보는 게 뭐다? 연속, 그죠? 총건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보죠. 실업수당 총건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숫자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들쭉날쭉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 투심을 박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짜 주워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4.3으로 올라와서 그것도 이제 갑자기 0.2가 뛰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쌈의 법칙, 샴의 법칙, 그렇죠? 여기에 해당해서 경기 침체에 기술적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 지표도 많이 말씀드렸죠. 햄버거 뭐 이런 맥도날드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실업률 4.3이 그동안 너무 낮았다는 거죠. 실업률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3%대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았다 그러다가 좀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다. 이거 뭐 이게 무슨 뭐 경기 침체가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4.3은 실업률 4.3은 여전히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뭐 실업률이 5% 6% 이상 올라가야 그렇죠? 10% 이상 올라갈 때도 있었죠. 그 정도 돼야 경기 침체라고 했었지 4.3을 경기 침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마켓인사이트에서도 GDP가 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지나치다. 라는 거죠. 단지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정받는 그런 이유, 명분을 찾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와우, 그쵸? 또 하룻밤 사이에 패드워치를 보니까 이게 이거 9월에 지금 연준이 제가 이제 그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늦어요. 그쵸? 금리가 올리는 것도 느린데 이제 금리 내리는 것까지 이제 느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bp 그렇죠? 0.5% 빅컷이라고 하죠. 빅컷 요것을 뭐 이렇게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시장에 무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7월에 한번 하고 이렇게 왔으면 좀 이게 이렇게 부담이 덜 됐을 텐데 너무나 연준의 그렇죠? 파월 의장이 사람은 좋지만 좀 느리다. 그래서 그린스펀 그렇죠? 미 연준 의장 중에서 가장 역대 20년 가까이 했어요. 17년, 18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 했던 것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물론 막판에 금융위기 좀 그런 좀 대처를 미리 막지 못했지만 뭐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여기 그린스펀 이야기도 했었고 역대 연준 의장 파월이 아쉽네요. 그죠? 고질적인 연준의 늑장 대응, 연준의 폐차,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실업률도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미국의 GDP도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밤 그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제 오늘 밤 또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비제조업 이쪽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상치는 50일 그게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나와주면 시장은 좀
좀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시장이 잠잠해질 수 있는 이유고요. 오늘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네,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거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ISM 비제조 PMI 이게 더 중요해졌네요. 그죠?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물가보다도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가는 또 많이 잡혀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 네, 뭐 지금 뭐 0.5, 그죠? 50bp, 비컷을 두 번 예상할 정도로 지금 국채금리가 좋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것이 좋은 건 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온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발작을 하는 거고요.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건 좋지 않아요. 서서히 내려온 것도 좋고 그리고 연준의 FOMC도 서서히 그래서 7월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늑장 대응하고 그죠? 햄버거 없으면 피자나 파스타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셔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장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 선물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 이 급락이 나왔는데 주말 사이에 또 그죠?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동안 이제 지분을 많이 매각하고 현금을 많이 이제 좀 보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은 일단은 던지고 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지금 뭐 현재 시각 삼성전자까지 7%, 삼성전자 7%, 와 이거는 좀 크죠. 삼성전자 7%는 굉장히 좀 큰데 일단은 뭐 그 워런 버핏도 던졌는데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반도체에 부담이 좀 있죠. 삼성전자는 좀 많이 억울합니다. 아니, 엔비디아 덕을 본 것도 없는데, 엔비디아, 좀 덕 좀 보려고 하니까 막 쳐내려요. 야, 좀 많이 억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뭐, 당연히, 그런 게 또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많이 좋지 못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요 말씀 일단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그죠? 엔캐리 청산, 요거, 이게 일본이 그동안 슈퍼 엔저에다가, 게다가 금리도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여기서 엔화를 빌려다가, 그래서 미국의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채권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금이 일단은 이제 일부는 좀 수급적인 면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 7월 11일 날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때부터 나스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이때부터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일본 니케이도 이때 7월 11일부터 그랬고요. 요거랑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그쵸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랑 와타나베 부인은 역시 엔화를 뜻합니다. 엔화 둘 다 Y죠. 엔화 와타나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조금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달러가 엔화 대비해서 약세예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엔캐리 트레이드도 조금은 이제 요게 좀 더 잦아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잠잠해지려면 역시 요것도 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렸어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달러가 너무 비싸다. 강달러를 용인할 수 없다. 이제 말 한마디도 사실 있었고요. 그 시점과 거의 뭐 맞물려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는 입을 다물어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엔 환율이 하락하고요. 그런 흐름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바뀌었다. 라는 거죠. 그러고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 말을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죠. 아예.
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전자산이면 이럴 때 더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내가 뭐 비트코인에 크립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것은 저는 믿으면 안 되실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뭐 우리가 가상화폐 자체가 어, 거의 뭐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건 뭐 다단계랑 물론 뭐 비트코인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단계랑 연결된 것도 많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볼 때 가상화폐는 역시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많이 좀 하락하고 있죠. 이게 안전자산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달러도 약세입니다. 물론 뭐 엔화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금이죠, 금. 금이 제일 안전 자산입니다. 저 달러도 약세예요. 게다가 지금 뭐 중동발 사실 저는 뭐 그거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동발 리스크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맞물려 있죠. 그래서 달러도 약세고 그러면 그쵸? 선물을 보니까 역대 가장 최고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자산은 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달러가 약달러로 돌아서면 원화도 강세가 되겠죠. 엔화도 강세, 원화도 강세 이런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자산은 뭐니 뭐니 해도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유가는 그냥 뭐 중동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죠 한이 물론 사람이 죽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선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때다 그죠? 예, 미국이 시끄러울 때 뭐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정권도 연장시키면서 그래서 한일가 원래는 이제 그 하마스의 협상을 주도했었는데 이란에서 폭사시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손님인데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사망을 했으니까 체면이 많이 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다고 해서 한이가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정밀 타격했죠. 안전가옥에 있는 그 방만 어떻게 폭파시켰어요. 물리적 피해도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이 뭐 크게 일을 벌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정말 좀 많이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크게 주말에도 유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입니다. 니케이 그쵸? 엔화가 강세예요. 그쵸? 그동안 엔저 때문에 수혜를 톡톡히 봤던 일본이 약세입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니케는 최근에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 사이 엔비디아 그쵸? 엔비디아가 TSMC한테 수주 주잖아요. 그죠? 예, 그거 차질이 생기니까 대만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합니다. 역시 반도체. 그래서 사실 뭐 일본하고 대만은 많이 올랐었죠. 일본은 많이 지금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엔화 강세가 돌아서면서 급락하고 있고요. 대만은 역시 반도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야, 그한 120, 200일선에서는 사실 뭐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지지고 뭐고 없이 그냥 장 초반부터 그냥 쑥 밀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에 경기 침체 이거는 뭐 오늘 ISM 비제조업 지수를 좀 PMI를 봐야 되고요. 그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이제 워런 버핏 그쵸? 매도했다. 어, 플러스 엔비디아.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반도체 이쪽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저 코스피 시총 상위 랭킹 1, 2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밀려 내려갑니다. 뭐 이거 200일선에서 지지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장 초반부터 밀려 내려갔어요. 이거 뭐 대응하기도 참 쉽지 않았지 않나 좀 싶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역시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은 그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닥, 코스닥도 연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뭐 올해 최 안 좋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금리 이제 하락은 금리 인하는 이제 조만간 이제 다가온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하락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잘 귀로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외동 보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네요, 그죠? 개인들은 이제 워런 버핏, 이 양반도 던졌다는데 우리가 안 던지냐, 뭐 이런 거죠. 오히려 이제 코스핀 사고 코스닥은 던지고 이런 흐름입니다. 사실 근데 요거는 반대 매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대 매매를 이렇게 좀 유도를 하네요. 결국에는. 네. 최근에 안 좋았는데 더 내려간다? 그럼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코스피 선물, 그리고 현물 둘 다 매도. 오늘은 뭐 삼성전자도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제 좀, 일단은 실업률이 샤의 법칙에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커졌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지분 매각, 플러스 엔비디아, 악재, 여러 개가 터졌죠.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좋지 못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좀 왕창 시장이 좀 무너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아까는 이제 선물이 1조 넘게 매도였었는데 오늘은 잠깐 오후 들어서 약간 좀 잦아들었죠. 역시 ISM-B 제조업 PMI 요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거 확인하고 되는 게 또 늦지 않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그죠? 아니 121선은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뭐 장 초반부터 그냥 역시 엔비디아 악재가 좀 일단 컸고요. 아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한테 뭔가 득도 안 되고 그죠? 도움도 안 됐는데 좀 뭔가 좀 ACBM 좀 납품 좀 하려고 했다니까 악재 터져버려요. 와 이럴 수가 정말 너무한 거죠 솔직히.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7%는 너무 크죠. 일단은 뭐 오늘 ISM 비제조업 PMI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뭐 던지고 본다. 뭐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던지고 보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금요일도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역시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한 121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적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밀어버리면 정말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최소 뭐 매수는 못하더라도 매도는 크게 의미 없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고버스죠. 고버스가 뭐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실적도 잘 나왔고 해서 여기서 근데 3일 연속 이렇게 급등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우리가 또 보는 종목도 좀 반등해줬고 그래서 일단은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하자 했는데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그냥 급등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13%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7% 정도 또 현재 시간 8%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것은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73,000원대인데 어쨌든 뭐 지금 추가 하락은 좀 많이 과다하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쵸? 예, 고버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고버스를 좀 아쉽고 예, 대신에 오늘 네, 뭐 그죠? 예, 시드가 지금 뭐 여유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엘컴텐 예, 금 관련주죠. 예, 요거 이제 매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3%, 15%, 1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금이 제일 안전자산이다. 그죠? 오늘 거래량 터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엘컴텍이 뭐 적자 회사도 아닙니다. 물론 좀 약간 테마도 있지만 엘컴텍 요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엘컴텍 그래서 오전에 좀 담아 보시라고 일단 말씀 좀 드렸었고요. 네, 역시 이제 뭐 저희는 뭐 문자 매도 사인 매수 매도는 이제 문자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네, 흥구석유는 사실은 뭐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란이 뭔가를 하긴 하겠죠. 예, 체면을 좀 구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신정국가, 이게 종유가 우선하기 때문에 체면이 더 우선시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체면 치레는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고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서 이게 뭐 최근에 올라갔습니다만 네, 크게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수급이 쏠리니까 그죠? 다른 게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걸로 쏠리는 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죠? 예, 이게 수급이 잘 모이는 종목이니까 조금씩은 가능하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뭐 그래서 오늘 뭐 정상적인 종목이 제대로 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주전자재료 우리가 요 이제 12만 원이 지난번에 2차 목표가였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행히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좀 요때 좀 아쉽긴 했거든요. 아쉬웠는데 역시 121선에서 지지반 뜨면서 오늘 양봉입니다. 그래서 양봉인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뭐 엘컴텍은 뭐 그렇죠? 약간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 왜? 그렇죠? 약간 그 인버스죠, 인버스 성격인 거고 그 대주전자 재료.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시 뭐 다시 121선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전에서 차실현 했다면 다시 또 잡아도 좋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대주전자 재료,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종목이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충전 시간도 단축시켜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약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 줍니다. 근데 기존의 흑연에 비해서는 좀 비싸겠죠. 그래서 원래는 좀 고가 차량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좋으니까 이제 많이 앞으로 이제 확대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할수록 이제 단가가 좀 더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EV3, 기아 자동차죠. EV3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캐즘 뭐다 해가지고 대부분 실적이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적이 매출액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또 많이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 좋지는 못합니다만, 오히려 매수기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전에 혹시 못 잡으셨다라고 하면, 뭐 지금 잡아도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진짜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야 오늘 같은 진짜 굉장히 좀 시장이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제 양봉이 흐름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와도 더 빨리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겹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와 이거 무슨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복합골절.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경기 침체 우려. 그거는 제가 주말 사이에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토요일날 올려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일요일날 미국 토요일이니까 우리한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지분 매각, 거기다가 엔비디아, 이제 뭐 아주 그냥 뭐 그 시장을 박살내려고 작정한 듯이 막 그러네요. 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을 좀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지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적 잘 나오는데 조금 늦었다? 그럼 오히려 그런 매수 기회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힘드시겠지만 다들 맞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